네, 어지러운 세상 갈피가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데 원로로서 국가의 어른으로서 제대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쏜살같이 연말로 다가가는 건. 예. 금방 또 예, 크리스마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금방 또 총선입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금방이에요. 09일까지는 100일도 남지 않았어. 지난 주일에 100일이라 그랬으니까 네. 지금 94, 5일 남았다. 예, 금방이죠. 그런데 국힘당 얘기부터 하면은 혁신위는 이제 뭐 11일 날 종료한다는데 뭐 자기네들은 50%의 성공, 50% 실패라고 그러는데 이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국힘당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50% 성공이다. 그 다음에 뭐 인용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만나가지고 혁신 의지를 가졌는 것이 틀림없고 존중하다 이랬으니까 현 단계에서는 이 월말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월말이 12월 27일이 공직자 이 후보자들의 사퇴 시한이니까 예. 지금 장관 중에도 추가로 개각 대상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인데 예. 그가 선거에 나갈 게 틀림없으니까 12월 27일까지 이게 물러서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렵에 김기현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김기현 대표는 이 성정이 예. 그 인상대로 맑고 고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충격적 행동을 하거나 동시에 맑긴 막습니까? 예, 그것도 어려운 사람이야. 직정 경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해서 이게 낙동강 벨트에 물러서야 되는데 저는 그 기준을 윤여한 위원장이 다선 중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거기에는 초선이고 다선이고 그다음에 뭐 윤핵관이고 뭐고 그게 다 대상이 된다.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안 싸웠으면 아무리 당직이 높고 다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물러서야 되는 거고 또 열심히 싸웠으면 초선 의원이라도 당연히 기회를 줘야 되고 열심히 싸웠으면 다선이라도 4선이고 5선이라도 기회를 더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제가 현재 판단컨대는 그 국민의힘당 현역 의원 가운데는 누구도 오늘 현재는 물러설 생각 안 해요. 네. 내가 왜 물러서느냐 다 이런 생각이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역 또는 그 당직을 지냈던 인사들 중에 포함해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가지 부류는 아니 박찬종 씨 4월 10일 선거에 왜 꼭 과반수를 넘겨야 된다. 내가 왜 박찬종에게 노심초사하느냐. 자꾸 이런 방송을 하는데 당신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야. 아니 국민의힘당이 과반 획득 못하면 어떠며. 과반 획득 못하면 어떠냐 이게. 그러면 국회에서 야당이다 이게. 그다음에 3분의 1 100석이 확보 안 되면 저쪽에 3분의 2가 가니까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까지 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어떠냐 이게. 박찬종 씨 당신이 그 걱정할 일이냐. 그러면 어떠냐. 아니 국민의힘 단계 뿌리채 뽑혀지지 않은 한 존립한다면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야당이 유지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된다. 내년 통선거 이후에 그게 뭐 어떠냐 이거야. 그렇게 해갖고 새로운 선거 있게 되면 그러면 나한테도 어떤 형태든지 기회가 있다. 대통령 후보 아니면 당대표 기회가 있다. 이런 극단적 부류가 있어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대표로 이준석, 유승민 부류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뭐 하지 맙시다. 뭐 요새 그것도 옹호하는 이게 또 뭐 그런 주요 언론도 있더라고. 막 하여간 그런 부류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 부류는 그래도 과반수가 돼야지. 과반수 돼야지. 근데 그 과반수 되게 하기 위해서 쇄신의 모습을 갖추는데 왜 내가 그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 내가 왜 그 대상이 돼야 되느냐. 안타깝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발부둥 치고 있는 이런 이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쐐기를 받고 쇄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과반이 되면 과반이 되는 겁니다. 그 수도권 121석 중에 지금 18석밖에 되지 않거든. 그게 60석이 되는 순간 과반 되기 위해서는
그 미세한 차이로 결정된다 이게. 예. 3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용산의 그 권 후보가 예. 그 통일부 장관까지 했죠. 권 누구지 그 국민의힘당 권성동? 당선자 권 의원 있잖아요. 용산에서 당선된 그래가 국토부 장관까지 했던 거기가 네네네. 몇백 표 차이도 안 나는 걸로 0.0 얼마 차이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강남 3구도 안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미세한 차이로 결정되는데 요 미세한 차이로 결정되는 그 중간표의 민심을 자극해 갖고 끌어들이는 거. 요게 승패의 기준인데 그 요 민심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나는 중간 부동층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저기 투표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재명이 찍으려고 하니까 그건 도저히 못 찍겠고 그렇다고 윤석열 그것도 내키지 않고 그러면 요 최근에 만난 거예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떤 내년도 뭐 이 상태로는 투표 안 하랍니다. 요게 표준적인 중산층이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쪽을 바라보면 이게 헌정사 이래의 완전히 반지성 반도덕의 극한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극한 상황이죠. 처음이죠. 상황. 역사상 처음이죠. 처음이는데. 이런 당은 예.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으로 5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사흘 전에는 왜 하필이면 유동규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느냐 이 말이야. 예. 죽을 뻔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가능성은 뭐 이재명 쪽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더라도 잠깐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방송에 인용하기 좀 민망한데 모진 놈 옆에 서면 예. 벼락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전과자의 뭐 형수 욕설 파문에 그다음에 그와 관계되는 수사가 윤석열 정권이 보복적으로 한 겁니까? 전부 선거 전부터 고발 고소된 사건이야. 최근 것도.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천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까지 어제 개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의원 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개딸들 비율을 권리당원 높이고. 수를 늘린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공천에 개입하는 포션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연년세세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 대통령 당선시킨다.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 반지성주의, 반도덕주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호된 후유증을 치르고 징벌을 받아야 된다. 징벌이라는 뜻은 형사사건을 포함해 갖고 민심 역사의 징벌을 받아야 돼.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지금 아침에 여기 오면서 거기 그 대부분 그쪽으로 프랑카드가 하나 눈에 띄는데 네. 하얀 바탕에 네. 이재명은 청렴하다. 하. 그러니까 그 프랑카드를 붙이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가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될 거예요. 네. 내가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정신 나갔다, 반이성적이다 하면 절대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이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쪽에서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 중간표의 표심을 조금만 거기에 호응해주면 이게 호응해주면 이게 수도권에서 과반 획득은 나는 확실하다고 본다. 네. 거기에 조금만 그렇게 하고 원희룡, 한동훈의 두 날쌔고 날렵한 해일기, 공격용 해일기가 등장해서 이들이 잘 운용이 되면 그 해일기가 이 과반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해일기가 날기 위한 지상 기지가 어디에 그래도 조금은 이게 단단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시멘트 포장한 흔적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물러설 사람 물러선다. 어떤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이 물러서는 것이다. 네. 원희룡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원희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천 계양을에 간다고 그랬는데 이재명이가 거기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내부 공기는 어제 저녁까지 제가 라인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종전제로 환원되고 이재명은 선거 지휘 명분으로 그런 사람 선거 지휘에서 곳곳에 간 표를 얻게 돼 있는 이게 또 참 기가 막힐 일인데 선거 지휘 명분으로 1번으로 간다는 겁니다. 비례 2번. 예. 1번은 여성 줘야 되니까. 예. 거기에 원희룡 장관은 그 지역구에 나가야 돼요. 인천 계양을 그냥. 계양을. 이재명이 도망가더라도 거기. 도망갈수록 거기에 깃발을 꽂아야 돼. 네. 그러니까 깃발을 꽂아가지고 원희룡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하는 흔적을 확실히 남기고 거기에 원희룡 장관은 이게 성을 탑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국민의힘당 깃발을 날리면서 이 상대방 장수는 도망갔다. 항복했다. 네. 그러니까 민심이 우리 국민의힘당으로 와라. 이렇게 휘두르면 그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아, 그럼요. 예. 예. 그건 반드시 나는 그렇게 해야 반드시 되라고. 계양을 사수해라. 아니 그러니까 계양 얼굴 비켰으니까 다른 사람 이럴 게 아니고 아니죠. 예, 원희룡을 공격 헬기가 거기서 탑을 쌓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 빙빙 돌면서 다닌다 이 말이야. 그 효과가 상당하네요. 아주 보기 좋을 것 예, 같아요. 좋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12월 말에 사표 내고 선거에 임한다는 게 기정사실로 되고 예. 본인도 부인 안 하고 있거든. 그동안 한 달 사이 논란이 뭐 어제도 어디 보니까 뭐 유력한 유튜브에 압도적인 지역구냐, 뭐 종로, 용산이냐, 아니면 비례대표 1번이냐 그런데 나는 그 비례대표 1번이라는 소리를 한동훈한테 붙이는 건 아주 불쾌해. 네, 그럼요. 한동훈 장관 자신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불쾌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령 하나 예를 듭시다. 한동훈 장관이 결국은 헬리콥터 타고 아무데나 날아다니면서 지원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기 적진이 우세하다 하는 지역에 헬리콥터를 내려가지고 유권자 여러분 이번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회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난장판이 됐는데 우리가 과반수 획득해야 됩니다. 이건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예. 요렇게 이 비례대표 1번이 확정돼가 요렇게 얘기하고 힘 빨리 오는 거 떨어집니다. 하고 예.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 당선권 바뀝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저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를 열렬히 지지해 주십시오. 어느 쪽이 말하는데 힘이 받치겠소. 뭐 당연히죠. 당연. 1번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 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 그게 매가리가 없죠. 말에 펀치 매가리가 있겠어? 매가리가 없죠. 나는 안 양채 들어가도 같아요, 좋다. 양채 왜 이렇게 하느냐? 절박해서 이렇다. 근데 이걸 요즘은 이제 내 유튜브 쪽에 댓글에 그게 없는데 처음에 얘기하니까 이런 글이 있어. 당신 미쳤나? 그 사람 정치 경험도 없고 그런데 가서 국회의원 가서 떨어지라고 그러느냐? 나는 물론 그런 의견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떨어져도 대권 주자로 국권이 아니, 되는 그거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천심이 지켜준다. 한동훈을 지켜준다. 이거야. 천심이. 그러니까 그걸 길게 얘기하고 당신은 천심도 지켜줄 테니까 끝분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망한 일이야. 네.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본인이 비례대표 끝분으로 갖다 탁 이래주면 이게 원희룡하고 딱 짝이 맞고 그렇게 되면 이 희생적 자세를 보이는 이 현재로서 민주당 쪽 없잖아요. 예. 이재명마저도 도망을 갔다. 아주 좋은 현상이야. 도망가고. 그런데 희생 헌신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몇 명이라도 자 우리가 이번에는 안 싸운 사람들 좀 물러서자. 초선이고 다선이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몰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게 사족을 달아야 되겠는데 용산의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민심 동향에 대한 그 면밀한 분석과 과학적 검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선 대통령 자신이 선거 국회 무경험자거든. 정당 무경험자거든. 김영삼 대통령 이래 문재인까지 국회의원 경험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중에 낙선자가 대부분이야. 그 낙선 경험이 있고 이래가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그 대통령 다 잘했느냐? 잘 못한 게 많지요. 하더라도 지금 이 선거 국면에 지난번 개각도 그렇고 사람 인선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당내에 어제 그저께 뭐 이렇게 만찬 회동을 해가지고 현재 지도 체제를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그래 놓고 김기현 대표 등이 월말에 이게 끝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예. 정당의 일은 마지막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하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더라도 이게 함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전해주세요.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서야지. 물러서야지. 자기는 물러서. 그러니까 몇 명이 물러서야 돼. 그리고 수도권에 나온다. 그거는 유권자 못 오가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어디에 나옵니까? 나 대표한 사람입니다 하면 대표한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고 그럽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 행적으로 봐가 그냥 아예 깨끗이 불출마. 불출마하고 경상도 지역만 다니면서 내가 왜 불출마했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했으니까 우리 당 후보로 지지해달라. 그거는 수도권에 올라오면 안 돼. 그렇죠. 그 경상도에서만. 예, 그럼 그건 또 자기가 불출마했으니 국힘당을 살려달라. 이러면 경상도 지역은 또 이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선 나머지 지역은 한동훈 장관이 하고, 그다음에 원희룡은 이제 그 인천 지역 계양을에 깃발 꽂고 인천 주변 지역에 이제 좀 해고. 아니 인천, 서울, 경기도 예. 두 사람은 다 이게 아니, 광역권에 그렇죠. 헬리콥터로 날아다녀야지.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과반 이상은 국힘당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과반 획득하라고. 과반 획득한다. 예. 네. 왜 이렇게 천심을 움직여야 되지 않나? 네. 천심은 민심이니까. 천심이라는 게 결국 민심이거든. 네. 아까 표준적인 그 중간층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 네. 그 사람들을.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도저히 못 찍는다. 그렇다고 윤석열이도 이래가 투표 안 한 사람들. 그런 심리. 민주당은 X다. 근데 국민의힘당은 뭐냐? 뭐 원희룡, 한동훈이가 뭐 새뜻하게 날렵하게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 밑에 바닥은 어떠냐? 전부 욕심꾸러기들만 잔뜩 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네. 총선 승리 답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헬리콥터 타고 비례대표 끝번호 잡고, 원희룡은 인천 계양을 거기 진지 구축하고 헬리콥터 타고 인천 수도권 날아다니고, 김기현은 불출마하고 영남을 책임지고. 멋지네요. 그렇게 되면 과반이 아니라 180석도 이상 하겠네요.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예.